그러니까 결과로서 행복해질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넌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할 거니까. 그러니 쇼펜하우어, 와 벌써부터 지루하죠.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읽기 쉽다입니다. 이거 철학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좋은 내용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자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고 쇼펜하우어보단 40대의 인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책이라기보단 자기계발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특 인생 뭐 없음 크크. 인간이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의 그 생각이 저 미지에서 올라오는 어떤 영적인 아름다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사람이 밥 먹고 소화시킬 때 야 너 이제부터 소화시켜야 돼 라고 말 안 하죠. 아니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알아서 몸은 작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뇌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욕망이 먼저이고 지성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왜 보는지도 모르고 30분이 지나가 있죠.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이면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은 욕망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욕망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욕망 덩어리인 걸 인정하고 이성으로 최대한 절제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돈, 명예, 인간관계 같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질투하고 이러기도 하죠. 바로 그게 내면이 약한 것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건강관리, 독서, 절제 이런 거라고 하죠. 여러분 독서 하시나요? 절제 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쉽게 상대방 프로필을 볼 수가 있죠. 학교에선 성적으로, 회사에선 실적으로 경쟁하고 저 차는 얼마인지, 저 백은 어느 브랜드인지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죠. 물론 경쟁은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순 있지만 행복의 관점에선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11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만 봐도 경쟁이 무조건 행복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고통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욕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 욕망 때문이다.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애 낳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 100 벌면 1000 벌고 싶고 1000 벌면 억 벌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행복해질 생각을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넌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할 거니까. 그러니 과정에서 나 자체로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현대사회를 보면 정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모든 거의 기준치가 높아졌죠. 트렌드 코리아 2024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육각형 인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육각형 인간이 뭐냐면 집안,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이 6개가 출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한마디로 불가능한 걸 우리가 선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매체가 존재하니 다시 볼 수가 있으니 노력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보단 부잣집 딸 아들이 되고 싶은 거죠. 실제로 SNS와 우울감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고 낮은 자존감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공허함과 우울감도 같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쾌락에 대해서.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주 5일을 회사에 주고 주말에 멘탈을 회복합니다. B는 게임하듯 판매 실적을 올려 더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B가 더 건전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A와 같은 삶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이런 걸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쾌락에 정말 가까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재밌게 소비할 게 너무 많아요. 전 이걸 쾌락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썰을 풀자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친구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네가 파인다이닝이랑 오마카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좀 찐따라?
근데 저는 NTV라 그 오마카세가 궁금한 게 아니라 20대 초반이 오마카세를 소비하는 이 행태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오마카세라는 검색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인스타에 거의 70만 게시물이 나오는데 인스타엔 20, 30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지출을 재미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코로나 때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해외를 못 가니까 이색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진을 오마카세에서 건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엔저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일본을 가라고 하죠. 그 결과 올해 일본 여행객 중 1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쾌락의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걸 공유해서 내 친구도 누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쇼펜하우어가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지죠. 근데 이 책에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 열거가 되어 있어서 정돈된 느낌이 없고요. 건강해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배움보다는 힐링에 가깝다고 봤어요. 뭔가 하와이 대저택 유튜브 보는 느낌이랄까? 40대를 타겟으로 잡은 자기 개발에 쇼펜하우어 몇 방울 떨어뜨린 느낌? 이런 대목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보다 40대쯤에 느끼는 감정들을 공감해주는 그것에 힘이 더 실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리. 이 책 인생 현타를 느낄 시점에 힐링용으로 보긴 좋으나 내용이 일반적이고 평범하다. 하지만 외부의 에너지를 나에게 끌어온다는 점에서 지금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시사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땠나요? 이 책 좋은 책인가요? 나쁜 책인가요? 어떤 비판도 좋으니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